오늘은 한일 수교 협상이 이루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외무부 동북아과에 근무하면서 수교 협상에 기여했던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을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로명 전 장관은 한일 수교 협상을 성공시킨 데 이어 주일 대사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이끌어낸 한일 관계의 산 증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일 수교 협상의 현장을 지켰던 공로명 전 주일대사, 외무부 장관을 모시고 한일 외교 50년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해방 이후 20년 만에 한일 국교 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장관님은 외교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이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한일담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제7차 한일담이 이제 시작될 무렵인데요. 당시 국내에서는 한일담에 대해서 굉장한 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현역에 계실 때나 이제 은퇴한 이후에나 한일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지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는 부단히 그 아베 총리의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 또 93년에 고노 다마에 대한 재검토, 재검증 이런 얘기들이 부단히 나오니까 적지 않은 그 불신사조가 야기된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교 협상을 하던 당시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한일 간에 좀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1차에서 7차까지 있는데요. 14년에 걸친 교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위안부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사할인 교포들의 귀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문제 이 문제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의제로서 올라온 적이 없고 토의된 일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본 측에서 내놓은 그 사사의 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공중에 떠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국장급 회담에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본 측은 첫째 큰 불만이 뭔가 하면은 자꾸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이 한국 정부가 골대를 옮기고 있다. 목표를 옮긴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그다음 문제가 새롭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느 게 최종적인 타결점이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네바 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많은 또 해외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아세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총회가 학자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00여 명의 외국 역사학자들, 일본 연구가들이 빨리 조속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여성 인권 문제, 전시, 소위 말하자면 여성들의 이제 이 인권 문제로서 이 글로벌한 이슈로 말이에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만 한일 간의 문제, 소위 말하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리겠고.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8월 15일에 담겨질 담화는 그러한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입장이 직접적이고 평명한 말로 표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해자로서 일본 스스로 말하듯이 많은 고통을 주었던
아시아의 나라들의 국민들에 대한 이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서 다대한 고통을 주었다 하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그리고 사죄한다는 그 뜻이 담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마음으로부터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일본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령 아시아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아시아의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저항감이 있을 수 없고 한일 관계에서 변수라고 하면은 변수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역할인데요. 미국은 그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상을 잡아야 되고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이제 이 소위 생존 전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한미동맹입니다. 그렇죠? 한미동맹은 역시 우리의 생존 전략의 중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다 같이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저변이 지금 없습니다. 저변이 일본하고 한국 간인데 이 저변 간의 협력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은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역사 인식을 통한 국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지지가 있을 거고 성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때 한일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제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겠다. 수교 협상 당시에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좀 논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는 독자만 다케시마에 다케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문제로서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고 일절 독도 문제는 거론하지를 않았어요. 4강 외교 중에 유일하게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까? 8월 15일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문부장도 8월 15일에 나온다고 하는 아베 총리 당화 얘기를 했는데 봐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최소한도 우리 청와대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모들은 그렇다면 8월 15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이 한일협정 비준이 12월 17일이라고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고향이 함경북도이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또 대변인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일외교 수교 협상이 결국 북일 협상까지도 맞물려 있는데요. 북일 간에는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인데 역시 이 한 가지 그 골든 룰은 있습니다. 북한하고 일본하고의 문제는 물론 북한하고 일본 간의 문제입니다만 더군다나 우방인 일본의 주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골든 룰은 북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재협상에 관계국 우방 관계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연락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 정부와 사전에 연락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미국하고도 물론 연락도 협의하고 이렇게 일본이 관련되는 우방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하나의 그 골든 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절차를 가지고 간다면은 이 상호의 신뢰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일 수교 협상의 주역을 담당했던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